안녕하세요. 절대성TV 신진영입니다. 여러분, 대법원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성별 정정이 쉽게 되도록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2020년 2월에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 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을 바꾼 건데요. 20년 3월 16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정말 성별 정정이 필요한 사람인지 성전환 수술을 했는지 조사를 면밀히 하지 않고 쉽게 성별을 바꿀 수 있게 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자에서 여자로, 여자에서 남자로 성별을 쉽게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2020년 개정 이전까지는 성전환 수술을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첨부해야 될 서류와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기존의 개정 전을 보시면요. 이 사람이 성전환증 환자다라는 것을 진단한 2명 이상의 전문의의 진단서가 필요했고요.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라는 전문의 소견서, 그리고 현재 태어난 생물학적 생식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소견서도 필요했고요. 신청인의 성장 과정을 지켜본 가까운 지인 2명의 진술서와 부모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2020년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할 문서가 없어졌고 그저 참고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전문의 의견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었고 부모님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개정돼서 수술 없이 외부 성기를 유지해도 성별 변경이 쉽게 가능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외부 성기 수술을 안 해도 성별 정정이 쉽게 허용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최근 여장한 남자가 여자 목욕탕에 침입했던 사건이 이슈가 됐었죠. 서울 강남의 한 목욕탕에서 몸은 남자인데 치마를 입고 여장한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서 탕 속에 몸을 담그고 20분 동안 탕 속의 다른 여자들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성분들, 모르는 남성과 한 목욕탕에 몸을 담그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놀란 여성이 비명을 질렀고 주인이 신고를 해서 경찰에 붙잡혔죠.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를 여자로 인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분들, 이 사건처럼 앞으로 남성 성기를 가진 채 성별이 여자로 바뀐 트랜스젠더들이 여탕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적으로 여자로 허용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처럼 성전환 수술 없이 남성 성기를 달고 있는 채로 성별을 여성으로 바꾸어서 문제가 생긴 사례는 해외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3월에 스코틀랜드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여자가 된 트랜스젠더가 10살 소녀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서 논란이 됐었죠. 마트 화장실에서 처음 만난 여자아이를 협박해가지고 화장실로 끌고 가서 성폭행을 한 겁니다. 그 사람은 체포되고 나서 한 달 전에도 마트에서 다른 여자 청소년을 화장실까지 쫓아가서 소변 보는 것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외국에서 이미 이러한 성평등 정책과 성별 정정 때문에 수많은 범죄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왜 똑같은 정책을 진행하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해외 범죄 사례를 무시하겠다는 걸까요?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해도 여전히 남자 범죄자와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로 태어났지만 트랜스젠더 여자로 살다가 지금은 다시 원래 성인 남자로 살고 있는 제이미 슈프라는 미국 사람입니다. 제이미는 언론에서 보도됐던 트랜스젠더에 대한 67건의 살인사건과 49건의 성범죄 사건을 수집했는데요. 범죄 내용은 일반 남자들의 범죄 내용과 일치했답니다. 여자로 성전환해도 남자의 폭력성을 유지했고 대부분의 피해자는 여자들이었죠. 또 제이미는 공중 화장실이나 탈의실 관련 사건으로
트랜스젠더가 범한 1000건의 사건을 수집했는데요. 그 1000건 중 952건이 성전환한 남자에 의한 범죄였다는 거죠. 이런 조사 결과를 통해서 여자 공간에 남자가 침입하는 것을 여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여러분, 사회적 약자는 여성과 아이들입니다. 대법원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간소화된 개정 지침에는 성전환 수술을 받아서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성으로 바뀌었는지, 성전환 수술의 결과로 생식 능력을 상실했는지, 범죄 또는 탈법 행위에 이용할 의도나 목적으로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했는지, 이런 중요한 항목이 조사도 없이 참고만 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개정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이것은 남자가 스스로 여자라고 생각만 하면 얼마든지 쉽게 성별 정정이 되는 것이고, 여자들의 공간에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성분들, 사람이 별로 없는 한적한 화장실에서, 혹은 늦은 시간 사우나에서, 혼자 있는 탈의실에서 남성 성기를 달고 있는 트랜스젠더들이 이런 여성들만의 공간에 언제든지 드나들어도 된다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어리고 힘없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 맞습니까? 이 개정의 최대 수혜자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쉽게 성별 정정을 할 수 있는 생물학적 남성들일 것입니다. 성을 바꾸고자 하는 몇몇의 사람들 때문에 국민의 반인 여성들을 성범죄에 노출시키는 이러한 처사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김용수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이러한 대법원의 성별 정정으로 국민이 더 행복한 국가가 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지금 진행되어지는 수십 가지의 성을 용인하는 성평등 정책은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먼 외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추진되어지는 성평등 정책들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 사회에 들어오게 될 때 더 이상 우리는 안전과 행복을 보장받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성전환 수술 없는 이러한 성별 정정 간소화는 절대로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해외에서 수많은 범죄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 반인 여성과 어린 자녀들을 위험에 빠뜨리길 원하십니까? 대법원의 국민적 합의 없는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러한 성별 정정 지침 개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어서 보고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 가정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